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이 탄력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22대 국회가 더 짙어진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관련 제도의 개정이나 보완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4월 둘째 주 아파트값을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값은 0.01% 하락했고 전세값은 0.03% 상승했습니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은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을 키웠고 수도권도 20주 만에 오름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로 인기 있는 지역과 빌딩에 임차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는 등 매매 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아파트 경매 경쟁률 역시 2001년 이후에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금리 부담으로 수도권 아파트 중에서 인기 물건들이 이 경매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경매 시장으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진입 장벽이 좀 낮은 3, 4억대의 소형 아파트에 대한 경매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내 집 마련을 꿈꾸고 계신 분들은 지금쯤은 경매 시장에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도 따뜻하고 그리고 또 기분 좋은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TJ 인베스트먼트의 김태준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보면 줍줍이라든지 최근에 그리고 경매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많이들 가격이 저렴한 지역적으로 많이 몰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단순한 가격이 저렴한 것인지 아니면 저평가가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권리 분석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들 오늘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저평가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정말 저평가돼서 값이 싼 건지 아니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싼 건지 이런 건 저희 개인이 분석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친절하게 도움 드리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시는 요즘 재개발과 관련된 투자 이야기 조금 더 진솔하고 깊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대표님 어떤 이야기 나눌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에서는 재개발을 재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결과를 보고 나면 우리가 법을 그러니까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재개발에서 속도감을 늦게 할 것인지 늦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지역보다는 좀 선정되어 있는 지역들의 탄력성은 좀 더 좋아지고 희소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부분들이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 지역에 어떤 지역이 돈이 되는 지역일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재개발에 대한 뭐 궁금한 점들, 기초뿐만 아니라 아예 재개발을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재개발을 어느 정도 나는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세미나에 오신다라고 하면 재개발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어떤 지역의 재개발에 돈이 되는 지역인지, 그리고 돈이 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까지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재개발에 대한 궁금증들 있으신 분들 좀 해결해 보고 가십시오. 네, 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요즘에는 나는 처음이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예전에 한번 재개발에 크게 되어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하시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안전하게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계획 세워보실 수 있는 귀한 자리니까요. 다음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16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가득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채워서 만나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제가 은평구 응암동 쪽에 네, 백년산 힐스테이트 34평짜리 네, 20년 3월쯤에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를 좀 팔고 그 어디냐, 그 마포구 신수동에 네. 경남 경남 아너스빌로 좀 32평짜리로 갈아타도 괜찮은지 좀 상담받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이 응암동 힐스테이트 이 백년산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갈아타기를 좀 고민하신 것이 그래도 상급지로 보신 지역이 마포구 신수동의 밤섬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를 말씀 주셨는데 그럼 우선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의 향후 전망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은평구 백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전망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응암동에서 거주하고 계신데 네네. 신수동 쪽으로 아파트로 갈아타기는 어떤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급지로 갈아타는 부분인데 네네. 아파트 연식이 차이가 좀 나고 그리고 네네. 가격대도 차이가 좀 나잖아요. 맞아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알아보신 거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갈아타기는 하는 게 맞아요. 네네. 우리가 상급지로 갈아타는 부분, 그러니까 응암동 지역이 백년산 힐스테이트가 새 아파트고 또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주변으로 확대되면서 좀 더 단독보다는 아파트 단지를 이루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주변 지역에 또 재개발도 진행을 많이 하잖아요. 은평구 같은 경우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들이 공급이 또 되면서 덩달아 우리 기존 아파트의 가격들도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저는 좀 더 입지가 또 좀 더 나은 지역, 그러니까 좀 더 상급지, 우리가 한강변이라든지 마포라든지 업무지구가 있는 공덕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갈아타는 게 좀 더 투자성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밤섬 신수동에 경남 아너스빌을 보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보다도 좀 더 한 번 더 다른 지역도 좀 검토해 보시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칠판 보면서 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네네. 백년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백년산 옆으로 끼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 이름도 그대로 백년산 힐스테이트라고 붙어 있는데요. 숲세권에 신규 아파트, 새 아파트고 네네. 거주하기 너무 좋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주변 지역에 이제 교통에 대한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교통에 대한 불편한 네네. 점이라든지 우리 아파트 단지 블럭을 벗어나면 아파트라기보다는 단독 다가구 주택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층들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수요층들보다는 단독 다가구 서민주택에 대한 수요층들이 훨씬 더 많은 응암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네. 수요층에 대한 분산들이 많은 지역이 아마 백년산 힐스테이트일 겁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폭이 어느 정도 상승은 하지만 상승폭이 이렇게 폭발할 정도의 상승의 동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은 네네. 상승하지만 그 폭발할 수 있는 가격 상승에 동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저는 네.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상급지라고 하면 아까 신수 광흥창역 일대에 있는 신수동의 밤섬 경남 네. 아너스비를 얘기하셨는데, 예. 아마 이쪽으로 가시면 같은 평수대, 아까 30평대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같은 평수대로 계산하시면 한 네네. 3억 정도, 2, 3억 정도 더 제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공덕역에 가면요, 네네. 도화 현대 음.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한강변 라인으로 마포역 보면 도화 우성 아파트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보면 이게가 마포구가 아니라 용산구로 포함되는 도원 삼성 레미안이 있어요. 아, 네네. 요쪽 지역에 있는 30평대 아파트가 네네.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와 가격대가 비슷할 거예요. 네네. 가격대가 한 11억에서 13억 정도 사이 정도 해요. 아, 네네네. 그러면 경남 아너스빌이랑 가격대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쪽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도화 우성 같은 경우는 최종 정비 안전진단까지 통과한 아파트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네네. 개발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또 용산역과 인접되어 있고, 그리고 여의도 접근성이 뭐 밤섬도 신수동도 충분히 좋지만 공덕역과 연계되면서 교통의 호재라든지 학군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 아파트가 개발될 수 있는 장점까지 여러 가지 장점을 다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요 마포 공덕역 동쪽 지역인 도화 우성이나 현대나 아니면 도원 삼성 레미안이나 이런 지역의 네네. 아파트를 좀 한번 더 눈여겨보시고, 그 지역도 한번 임장 활동을 해보시고 거주 여건 가능한지를 한번 보시고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갈아타기는 네네. 찬성이고 공덕역 주변 지역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결정하시라.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고민하셨던 대로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의 상승 여력, 상승 동력은 조금 적다라는 말씀으로 갈아타기 찬성 의견 드렸지만, 보셨던 지역보다 조금 더 투자 가치 있는 마포 도화동 공덕역 근처 지역 아파트를 함께 비교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그 지역도 임장 활동 해보시고 또 좋은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춰서 도움 드리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16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네, 경기도 동탄 그 택지지구 안에 있는 단독주택 용지를 추천받았는데요. 네. 계약금을 2천을 내고 다음 주에 계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네. 그러니 이쪽이 단독주택 용지가 서동탄, 제가 받은 용지가 서동탄에 속하고 있어요. 네. 근데 동동탄도 단독주택 용지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서동탄과 동동탄의 그 단독주택 용지를 비교했을 때 네. 이게 제가 추천받은 용지가 투자 가치가 좀 있을까 하고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계약금 2천만 원은 납부하신 상황이신 거예요? 네네. 아, 서동탄의 이 택지지구 안에 단독주택 용지를 지금 계약하신 건데, 그러니까 동동탄과 비교했을 때 서동탄이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좀 가져가 봐도 괜찮은,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인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좀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동탄 지역 내에 단독주택 부지를 공공 택지를 지금 분양 받으신 거잖아요. 계약을 지금 네. 계약금을 입금하셨고 제가 이제 잔금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전망이 궁금하고, 지금 계약하신 거는 1동탄 쪽에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2동탄 쪽에도 지금 택지 개발주고 단독주택 부지들을 많이 분양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대한 뭐 어떤 지역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서동탄 지역에 있는 거는 아마 국제고등학교 주변 지역, 이 지역에 이제 단독 타운하우스 형태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아, 네네.
동탄 지역, 그러니까 동동탄 지역, 그러니까 동탄 이신도시 쪽에 형성되는 것은 지금 형성되는 지역이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인프라나 거주 환경 자체, 그러니까 갖춰지는 거는 서동탄, 그러니까 일동탄에 있는 택지지구가 조금 더 나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거주를 하면서 편리성, 주변 지역의 편의성들이 단독주택 부지 말고는 없잖아요. 사실은 주변 지역에. 네. 근데 서동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형성에 대한 삶의 이런 그 인프라, 그러니까 편의성들이 조금 더 높은 게 아마 서동탄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동동탄 지역은 또 그리고 보면 오른쪽, 그러니까 뭐 골프장 있는 쪽, 그러니까 아래쪽 보로 지역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숲세권 지역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으로, 그러니까 상업시설이 갖춰진 지역이나 우리가 편의성이 있는 지역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거리상으로 조금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단독주택 부지로 봤을 때는 일동탄 지역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 서동탄 지역의 이 단독주택 부지들, 그러니까 타운하우스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지역에 대한 우리가 장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매수한 목적이 이제 거주 목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기 때문에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신 건가요? 네네. 그럼- 노후에 그 네. 집 짓고 살 전망 생각해서 지금 한 2, 3년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네. 필지를 2개를 받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2개 다 추첨이 돼서 당첨이 되었는데 네. 이거를 둘 중에 하나는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2개 다 잔금을 치러야 되는지 그것도 일단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보시면 돼요. 단독주택 부지, 그러니까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단독주택 부지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가격, 그러니까 분양을 받다 보니까 토지 가격은 싸게 받았을 겁니다. 아마 분양 네네. 자체는 싸게 받았을 거예요. 근데 네. 주변에 우리 단독주택이 만들어진 완성되어 있는 주택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 가격의 형성들이 시세가 얼마가 형성되어 있는지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네. 이 지역에 내가 단독주택 부지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건폐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치면 100평의 건물을 짓는다면 5, 60평 정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5, 60평, 100평을 짓는다고 보면 100평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 가격이 1,00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네. 10억이 토지 가격이에요. 그렇죠? 네네. 근데 5, 60평을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건물도 우리가 물가 상승 때문에 원가 상승, 그 공사비 인상 때문에 건물도 한 5억에서 6억 정도의 건물 가치가 건물에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러면 합하면 한 15억, 16억 정도의 내가 매수를 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토지는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건물은 시간이 지나서 감가돼서 건물은 감가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감가된 걸 토지가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뭐 서울이라든지 이런 도심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상승을 하지만 단독주택이나 이런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타운하우스 형태에 있는 지역은 토지 가격이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종상향이 네. 되거나 하지 않는 한은 토지의 용도 자체가 항상 그 용도로밖에 못 쓰이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네. 건물의 가치를 상쇄시킬 만큼 토지가 상승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타운하우스라든지 단독주택 부지의 가격들이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거나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성으로 보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내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그리고 단독주택이라고 한다고 해서 꼭 시골이 아니더라도 이런 동탄 신도시 내에 있는 단독주택에 거주를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건 괜찮지만 투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보유하신다라고 하면 투자성은 조금 더 없다, 좀 약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2필지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떤 용도로 내가 거주를 목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고 내가 한 필지는 거주 목적으로 쓰고 한 필지는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한 필지는 매도하시는 전략 취하시는 게 맞고요. 네. 둘 다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셨다라고 하면 둘 다 지금은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투자 목적이냐 거주 목적이냐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투자 목적이랑 투자성은 조금 더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약금을 이미 납부를 하신 상황이라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내가 거주 목적이라면 한 필지 정도는 가져가는 것도 괜찮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가져가는 건 조금 어렵겠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잘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 언제나 여러분 상황에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02-2638-3916번 여러분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네. 백조 현대 아파트 20평형이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팔아야 될지 보유하고 있어야 될지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GTX D 노선이 들어온다는 풍은 있는데 어떻게 네.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3번 지금 5번 지하철이 네. 있는데 3번 지하철이 강남으로 가는 게 네. 좀 있으면 들어온다 이런 말도 있고요. 아, 거기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옆에 교산 신도시가 네. 들어오거든요. 네. 그게 들어오면은 한 2, 3년, 3, 4년 후에 들어오면은 지금은 아직 입주는 안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지 또 그러고 알겠습니다. 내 아파트가 구축이기 때문에 네.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겠는지 저는 투자용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거주는 안 하시고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전세 놓고 계시고. 예, 예. 네, 말씀 주신 아파트가 하남 신장동의 백조 현대 아파트인데 어쨌든 예, 주변에 신당동 교통 호재를 528번지. 네네. 교통 호재를 좀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인지 또 주변에 많은 공급이 예상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영향과 더불어서 이걸 계속 좀 가져가 봐도 리모델링도 할 수 있는 아파트인지 아파트 자체의 이야기까지 좀 많은 걸 예. 궁금해 하셨어요. 바로 대표님께 예. 여쭤볼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네, 지금 투자 목적으로 매수는 언제쯤 하신 거예요? 매수는 3년 전에 했습니다. 3년 전에 네네. 시장상 한창 오를 때 매수를 하신 거네요. 예, 지금 좀 매수한 비싸게. 이후에 매수 이후에 지금 시세 계산해 보면 가격이 어때요? 한 1억 정도, 1억 정도 그렇게 내렸어요. 원래 조금 더 올랐었는데 조금은 빠져 있죠, 사실은. 예,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 아까 궁금하신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아파트가 지금 3호선 연장선이라든지 뭐 GTX라든지 이런 얘기 교통에 대한 호재, 5호선뿐만 아니라 교통에 대한 호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이 호재가 우리 5호선 연장선이 들어올 때 우리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나요? 예, 그 훨씬 전에 들어오기 훨씬 전에 조금 상승했어요. 그 전에 상승한 거는 5호선 연장선 부분보다는 미사에 대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리 아파트가 동반해서 상승한 거예요. 그건 5호선에 대한 교통 호재가 영향을 많이 미쳐서 가격이 막 오른 건 아니고 그 5호선이 상승하면서 올랐던 거는 가격에서 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교통의 호재는 5호선을 경험함으로써 3호선이나 GTX에 대한 호재도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아마 5호선 때 평가됐던 게 머릿속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렇게밖에 평가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아래쪽에 바로 교산 신도시잖아요. 예, 예. 이 교산 신도시의 입주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네. 우리 아파트에는 분명히 부정적으로밖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으로요? 우리 이 백조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 구도심, 그러니까 하남 구도심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예. 교산 신도시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주변 네. 아파트가 좋아지면서 우리 아파트가 덩달아 같이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기보다는 주변에 대한 입주 물량이 생기면서 예.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를 보일 거예요. 예. 우리가 부동산은 수요가 집중이 돼야 오를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아파트밖에 없어 우리 아파트만 사야 돼야지 가격이 오를 텐데 네네.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를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교산 신도시가 생기는 거는 우리 아파트한테는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닐 거다. 예.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우리 개발 사업을 얘기를 하는데 이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 우리 백조 현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요 5개 단지 아파트들이 있죠. 요 아파트들이 비슷한 시기에 연식을 갖추다 보니까 지금 30년 차가 되다 보니까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것인데 우리 아파트는 20평 단일 평수죠. 20평 단일 평수라서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으로 진행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속도나 동의는 엄청 빨라지고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30평이고 어떤 사람은 40평이고 어떤 사람은 20평이면 각자의 집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막 주장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다 20평이야. 똑같은 20평이니까 의견적인 부분이 좀 충돌 부분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속도는 빨라질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우리 아파트가 같은 모양에 20평으로 다 같은 모양으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게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을 많이 해야 우리 이득이 많이 생기고 분담금도 적게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담금 이슈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아파트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아파트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큰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기에는 쉽지 않고 지금 이 얘기들도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힘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투자 목적이시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올랐다가 조금 빠졌지만 그래도 매수 시점보다는 가격은 올라 있는 시점이잖아요. 내가 살 때보다 많이 내렸어요. 지금 살 때보다는 내렸나요? 그래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손절이라는 부분도 좀 필요해서 제가 볼 때는 좀 매도를 하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대한 이슈들, 재개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 지역에 뭐 신속 거주 요건이 투자 목적이니까 신속 통합은 안 되겠지만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재개발을 진행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속 통합이나 다른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들로 재개발을 지역으로 좀 투자 목적을 한번 갈아타게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이거 매도하시고. 지금보다 한 2년 후에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금보다 2년 후를 계산하면 우리 아파트가 이런 겁니다. 우리 아파트가 2년 후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2년 뒤에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우리 아파트를 보유하는 사이에 다른 아파트는 2억, 3억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게 투자의 다른 점이잖아요. 그러면 시간 지나서 나중에 2년 뒤에 우리 아파트가 1억이 올라요. 그러면 2년 뒤에는 어떤 질문을 하실 거냐면 분명히 다른 지역은 3억씩 오르는데 우리 지역은 1억밖에 안 올랐다. 라는 얘기 분명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 1억 가지고 서울 시내에 재개발 살만한 게 있겠습니까? 충분히 그 소액으로도 가격대에 맞게 재개발의 속도감들이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재개발 지역들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들 뭐 이게 무료 세미나 다음 주에 열리는 무료 세미나 같은 경우도 재개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참석하셔서 들으신다라고 하면 조금 투자에 대한 요 기가 좀 열리고 좀 더 보는 지역도 범위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시청자님은 꼭 한번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세미나 한번 참석하셔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들으시고 그때 백조현대를 매도하시고 재개발 갈아타는 전략을 한번 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 이 투자금이 조금 적다 보니까 지금 있는 아파트를 그냥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매도하고 갈아타기 전략을 취할 때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좀 빠르게 매도 전략 취해보시고 그 다음 투자 계획은 꼭 전문가와 함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도움 드리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도움 드리고 있고요. 방금 대표님께서
대표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요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소액으로도 재개발 투자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주시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무료 세미나 시간이 다음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면 특히 또 서울 지역이라고 하면 자금적으로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이 200군데가 넘습니다. 지금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이 정도이고 그리고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까지 합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역 중에 우리가 선별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금이 작다 많다를 고민하지 마시고 재개발 지역이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적은 금액으로 수익을 계산하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라고 해서 재개발 지역 투자 못하겠다, 못하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시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가진 자금의 범위에서 어떤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어떤 지역이 수익률이 높은 지역인지 아니면 자금이 많으신 분들도 소액으로 들어가는 지역을 여러 개를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에는 이런 부분들도 알 수 있는 좀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내가 소액이다 보니까 재개발을 포기하고 지레짐작으로 그냥 못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번 세미나 참석하신다라고 하면 재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소액으로도 충분히 재개발해서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있구나. 방법이 있구나를 아마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셔서 재개발에 대한 모든 것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니 해도 요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 가장 관심 있는 키워드는 바로 이 재개발일 텐데요. 그동안 잘 몰랐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뭘 좀 시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4월 18일에 진행되는 세미나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16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는 중미역 근처에 있는 등천 우성 아파트 네, 매도 후에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런데 그 매도하기 전에 그게 굉장히 역세권이거든요. 네, 그 역세권이어서 혹시 팔고 나서 개발이 있을까 네. 그런 게 염려돼서요. 연락 잘 네. 주셨어요. 그럼 여기 네.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희 아들이 신혼집이었어요. 그럼 아드님 대신 지금 연락을 주신 건데 네네. 아드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강서구 등촌 우성 아파트죠. 이게 증미역 바로 역 근처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네. 좀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과 이게 너무 네. 역세권이다 보니 지금 팔아서 네. 또 괜히 나중에 후회할 일을 네. 만드는 게 아닌가 고민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 아파트에는 아드님이 거주하시는 거예요? 네네. 지금 그래서 직미역 바로 앞에 초역세권이죠. 그래서 네. 역세권 9호선 또 골드라인이다 보니까 강남 네. 접근성을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많이들 찾는 주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실거주 목적의 주택으로서 가장 안정적인 주택이 아닌가. 그리고 전세가도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전세가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매매가의 폭 자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아파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고민하신 것처럼 상급지로 갈아탔는데 우리 아파트가 역세권이니까 역세권 활성화 방안도 더 높게 지어서 더 많은 이런 개발 사업이 있지 않을까 좀 고민도 네. 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네, 네. 제가 볼 때는 그 고민을 좀 떨쳐버리고 좀 네. 더 상급지로 아니면 지금 당장 개발하고 있는 아파트로 좀 갈아타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몇 평이에요? 84제곱미터요. 네. 그러면 요 아파트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 하나요? 그게 지금 8억 정도? 8억 정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 언저리인 것 같아요. 8억 정도? 그러면 매도하시고 네. 자금적으로는 제가 8억대로 한번 보면 네. 좀 근데 8억대로 안 보고요. 네. 걔네들은 한 11억에서 12억 정도로
마포나 당산역 근처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은 뭐 서대문 쪽이거든요. 직장이 서대문 쪽이고, 그러니까 네. 8억을 매도하고도 자금적으로 좀 여유는 더 있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 보면 뭐 네. 자체적으로 보면 당산이라든지 이쪽 지역보다는 아래쪽에 신도림 지역 있죠. 네. 신도림 지역 쪽에 보면 뭐 라이프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같은 평수로 보면 한 8억 정도 해요. 예. 저는 추가 자금보다는 이게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네. 신풍역에 가면 우리 신기루성 2차 있죠. 재건축 아파트. 네. 이것도 같은 평수로 보면 지금 한 8억대 정도 해요. 8억에서 네. 9억대. 네. 이것도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어, 그러면 우리 아파트보다 자체적으로 비슷한 가격대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매도하고 갈아타기를 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가격이 한 11억, 12억대 정도 보신다라고 하면 예. 앞선 질문자처럼 저는 네. 공덕역 주변 지역으로 가시면 예. 공덕역 주변 지역에 보면 마포 태영 아파트 같은 경우 마포 태영이요. 대형역 바로 앞쪽에 대단지 아파트죠. 그리고 이 네.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예요. 네. 이런 아파트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원 삼성 레미안이나 도화 우성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예요. 도화 우성 네. 같은 경우는 안전자 네.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한 11억에서 13억 정도대를 하니까 네. 이런 아파트들 좀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또 서대문이라고 하면 또 좀 더 오른쪽 편으로 가시면 네. 오른쪽 편으로 가시면 성동구 지역에 네. 행당역 주변 지역의 행당 대림이라든지 행당 대림이요. 대림이라든지 아니면 약수역 주변 지역 약수 하이츠라든지 약수하이츠. 그래서 약수역이나 행당역 주변 지역으로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비슷한 가격대로, 그러니까 뭐 마포하고 비슷한 가격대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네. 그런 지역들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가격대로 가신다라고 하면 신도림이나 뭐 신길이나 영등포 쪽 주변 지역으로 좀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내가 조금 그것보다는 가격대를 좀 더 옮겨서 가고 싶다라고 하면 공덕역 주변 지역이나 아니면 약수나 금호, 성동구 주변 지역으로 좀 가시는 것도 괜찮으신 방법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그 아파트, 아까 처음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아파트를 개발하는 거를 아쉬워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네. 먼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좀 더 맞는 방법입니다. 투자에서는 앞선에 움직이는 것이 있고 후발에 움직이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선에 움직이는 재건축 아파트를 먼저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우리 아파트가 개발을 그때 이후에 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가셔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기다린다고 계속 다른 아파트를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저는 좀 매도하고 갈아타기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고, 가격대적으로 입지적으로 제가 좀 상급지 지역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임장 활동을 좀 다녀보시고 좀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드님께 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집에 대한 아쉬움은 버리고 상급지에 대한 이주는 지금 하는 게 좋다 조언 드리면서 지역적으로도 같은 금액으로 옮길 수 있는 지역, 신도림 신길 지역 외에도 말씀하셨던 추가 자금을 더 보태서 갈 수 있는 지역, 근처에 마포와 또 성동구 지역까지 일러드렸으니까 좀 임장활동 해보실 지역이 좀 넓어졌네요. 좋은 임장활동 하시고 또 내 집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50-1에 네. 그 부천 두산위브 더 스테이트 8단지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좀 이거를 매도하고 서울 지역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해야 될지 좀 전망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살고 네. 계시는 집인데 그래도 네. 지금 말씀 주신 부천 원미구의 부산 위브 더 스테이트 8단지보다 서울이 네, 낫지 네. 않을까 좀 보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네. 거주지를 바꾸는 갈아타기 지금 해봐도 될지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에 대해서 먼저 분석해 볼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제가 2018년도니까 6년째 거주하고 있어요. 6년 정도 되셨고 네. 죄송하지만 매수가가 얼마 정도 됐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했을 때 4억 6천이요. 4억 6천. 네. 지금 아마 전세가가 이 정도 수준일 네,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 아파트는 거주하기 너무 좋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네, 제가 네. 이거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거주하기 좋은 아파트다 보니까 전세가가 지금 매수가예요.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금 매수가 네. 있죠? 네. 지금 가격대가 아마 전세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전세가 상승만큼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아파트 가격이 전세가하고 상관없이 상승할 수 있는 힘은 그렇게 네. 많지는 않고 네. 전세가 상승이 거주하기 너무 좋은 아파트다 보니까 전세가 상승이 우리 아파트 가격을 올려주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와 투자를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저는 갈아타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를 매도하고 투자성이 높은 아파트로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부천 내에서도 네. 부천 시청역 주변 지역으로 아파트는 재건축이나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노후주택 특별법이 있잖아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법에 의해서 재건축, 통합 재건축이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아파트들이 투자성은 높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가격대가 비슷할 거예요. 근데 옮겨가게 되면 구축 아파트고 지금 네.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니까 편리성이나 이런 게 좀 네. 불편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투자성은 더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그러면 서울 지역으로 가면 가격적으로는 좀 더 평수가 줄어들거나 네. 아니면 좀 더 오래된 아파트를 가셔야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내가 거주를 좀 포기해야 될지 아니면 거주에 대한 포기를 못하면 투자성을 조금 더 양보해야 될지 어떤 걸 양보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 우리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아파트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투자성과 거주성을 내가 비교해보고 어떤 거에 중점을 둘 건가를 결정하신 다음에 갈아타기를 하는 전략을 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격대가 높아서 가격대가 내가 매도하고 갈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면 네. 가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파트를 포기하고 투자성을 높이려고 가려고 하면 좀 더 거주가 불편한 노후 아파트를 가거나 네. 아니면 평수를 더 줄여서 가거나 네. 뭔가를 해야 돼요. 앞선 시청자분 설명드릴 때는 같은 가격대에 갈 수 있는 주택 중에 같은 평수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좀 단계를 좀 낮춰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먼저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성으로 본다라고 하면 갈아타기 하는 게 맞다. 하지만 거주를 좀 더 거주에 대한 부분을 뭔가 내가 낮춰야 된다. 그 부분을 감수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들 몸테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부분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갈아타기는 게 맞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양보를 어느 정도 조금은 불편하다라고 느끼신다라고 하면 좀 더 보유하셔도 전세가 상승에 의한 가격은 분명히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파트 이렇게 좀 정리해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투자성에 조금 더 가치를 두고 몸테크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고민해 보시고 언제든 또 고민 생기신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서울시 노원구에 제가 공릉 3위 4단지를 보유 중인데,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 좀 드렸습니다. 네, 여기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요, 거주는 제가 안 하고 그냥 보유 중입니다. 그러면 그냥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다라고 볼 수 네, 있을 네, 텐데 노원구 공릉동에 3익 4단지 아파트 말씀 주셨거든요. 바로 네, 투자 네. 가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공릉 3위 4단지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신데 예, 예. 몇 평인가요? 15평이요. 20평, 예, 예. 음. 15평. 15평. 예, 예, 예. 제일 작은 평수네요.
투자 목적으로 지금 보유 중인데 이 아파트가 이제 투룸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예. 거실이 없는 거예요. 1.5룸급의 투룸급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파트의 전세가 자체가 좀 낮아요. 그렇죠. 네. 아파트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아마 2억 아니면 2억보다 네. 조금 낮게 아마 네. 형성돼 있을 것 같은데 거주하기 너무 좋은 아파트예요. 지하철 7호선 라인 쪽에 조금 더 걸어가면 공릉역에 인접되어 있고 중란천 바로 옆으로 중란천 가기도 편하고 학교도 주변 지역에 잘 갖춰져 있고 그래서 거주하기 너무 좋은 아파트인데 우리 네네. 아파트 지금 15평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선호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보통 2인, 3인, 4인 가구 이상의 가구를 형성하는 주민들이 아파트를 선호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아파트는 아파트라기보다는 주변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라 비교할 정도의 크기의 주택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주변 아파트 시세를 따라가기보다는 주변 다세대라든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빌라라고 표현하잖아요. 네네. 연립주택의 가격을 좀 더 따라가는 게 조금 더 높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평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저는 투자성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하시고 예. 평수를 조금 더 아파트 평수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15평이 아니라 20평대라든지 20평대 중반 후반대의 평수로 좀 더 갈아타게 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좀 높겠죠, 당연히. 네네네. 그러니까 평수적으로 높다는 거는 내가 가격적으로도 올라가는 폭이 그쪽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가격이 높다는 그렇죠. 거는. 네. 그래서 그런 가격적으로 내가 자금의 여유가 어느 정도인지 고민해 보시고 좀 평수로 갈아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자금적으로 투자성이 금액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매도하시고 차라리 투자성이 약하면 주변 지역에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중화동이잖아요. 네네네. 중화동에 지금 재개발들 많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쪽 지역에 모아타운이든 재정비 촉진지구의 일반 재개발이든 이번에 또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신규 아파트도 이번에 생겨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화동 지역이 지금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지역에 재개발을 투자하는 방향을 좀 설정을 잡거나 내가 작은 계획에 맞춰서 좀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매도하고 아파트 20평대 이상으로 투자를 갈아타게 하시거나 아니면 네. 자금적으로 좀 부족하시면 아래쪽에 중화동 지역의 재개발 지역을 좀 선택하는 방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15평이라는 평형이 조금 아쉽다. 투자 목적이라면 갈아타는 게 좋겠다 조언 드리면서 두 가지 방안 일러드렸거든요. 내가 여유 자금이 조금 있다면 20평형대로 아파트 갈아타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바로 근처에 있는 재개발 지역으로라도 갈아타기를 하는 게 투자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또 말씀 주신 지역도 임장 활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요즘에는 이 소액 투자로는 내 집 마련하기가 이 아파트를 사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재개발을 통해서만 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바로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는 재개발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자금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아마 재개발을 눈여겨보게 되겠지만 재개발 투자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뜻 용기 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하나씩 지어간다라고 하면 좀 더 자신감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재개발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번 시간 참여하신다라고 하면 재개발에 대한 리스크들을 하나씩 줄여가면서 좀 더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들이 재개발 투자로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번 시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많은 도움이 받지 않을까 싶고 또 재개발 투자를 여러 번 해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셨지만 실패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재개발의 속도가 늦다 보니까 좀 더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한 점들을 불만들을 토로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그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그 부분을 좀 더 안정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들이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어떤 분이든 참여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정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에 관련 있으신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다음 주 4월 18일 목요일에 진행되니까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는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날씨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